현실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 혁신위는 친명 개딸 강성 지지층에게 유리한 혁신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 입장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대표님, 김은경 혁신위원장 관련해서 노인 폄하 논란이랑 이제 가족사 폭로 관련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해명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는지요? 네,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님이 사과라는 떠나신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뭐 의견 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표님 책임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럼 직접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경질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도 노인회 방문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김재수 비대위원님, 보니까 지금 기자들이 계속 물어요. 대표가 직접 사과할 생각 없느냐? 김은경 혁신위원장 경질할 생각 없느냐? 라는 질문에 이 대표가 답을 안 해요. 준비해온 건 유감. 이 대표는 직접 사과나 경질은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저 유감 표명만 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되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 어떤 책임지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시간을 끌어보겠다라는 전략. 항상 일관되게 보여왔던 패턴입니다. 앞서 우리 돈봉투 사건 이야기 다뤘지만은 그 민주당에서 얼마든지 자체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의원들 탈당하고 무소속되니까 우리 권한 없다 이렇게 돼버렸고요. 김남국 코인 사태도 TF 만들었지만 김남국 탈당해버리면서 우리 권한 없다. 이재명 대표가 그 가운데서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휴가 중에 이런저런 사고가 좀 났었는데 민주당이 그걸로 내용에 빠졌거든요. 굉장히 혼란에 빠졌거든요. 이재명 대표 그 흔한 페이스북 메시지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재명 대표의 입에 모든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결국 나온 메시지 하나라고는 유감이라는 말밖에 없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패턴입니다. 민주당 내에 나오는 어떤 분란에 대해서도 나는 책임지는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 저는 일관되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뭐 이재명 대표가 추천했다 하더라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잖아요. 어르신들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때문에 굉장히 날도 더운데 짜증도 많이 났을 텐데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잘못했습니다. 혁신위원장 경질! 이러면 오히려 이 대표가 더 뭐랄까 더 돋보일 텐데 이걸 왜 안 합니까? 이게 좀 궁금한데. 왜냐하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내용이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대의원제 폐지하자. 그다음에 뭐 불체포 특권 포기 이야기는 했었지만은 뭐 그것도 유야무야 됐었고요. 처음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냈던 거의 첫 메시지가 돈봉투 의혹은 검찰에 의해 조작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분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내 경쟁자라 볼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자기 정치하지 말라. 그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대신해주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한 표 안 준다 뭐 이런 거요. 저는 그것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라고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혁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자꾸 해주니까 밉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게 본인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경질하지 않고 그냥 두겠죠. 게다가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그냥 일반 특별위원회나 상설위원회 위원장이 아닙니다. 예. 이재명 대표 표현 그대로 자신의 전권을 주고 민주당을 혁신하라고 앉혀놓은 거거든요. 당시에 비명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까? 어떻게 정치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민주당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169명이나 되는 큰 야당을 혁신하느냐. 이거 처음부터 너무 잘못된 거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하시고 했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처음에 혁신위원장 좌초되고 나서 두 번째로 아주 힘을 기울여서 선임을 한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자꾸 이재명 대표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이재명 대표는 그걸 실체하는 상태로 그냥 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사실은 뭐 신우이와의 폭로전까지 나오고 시부모님을 남편을 잃은 채 18년간 모신 것이 사실이다 진짜다라는 가족 간의 어찌 보면 이 볼성사나운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저희 전재수 의원께서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8월 말도 길다. 더 빨리 끝내라라는 돌직구를 날렸는데 당대표는 복귀하셔서 뭐 조기 종료나 경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 입장을 안 밝히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좀 난처한 상황이겠죠. 예, 난처한 상황이고 어떻든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이후에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회를 출범을 시켰던 것이고요. 당내 요구 때문에 이제 당대표가 그런 당의 요구를 받아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애초에 저희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혁신위원회가 논란을 만들고 또 논란을 키우고 또 그 논란이 지속되는 예. 그런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어떤 메시지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혁신위원회가 애초에 예정됐던 일정을 대폭 축소를 해가지고 조기 종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또 이게 말하자면 해임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조기 종료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메시지를 내고 하는 것이 논란을 더 키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 제가 보더라도 뭐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보다 조기 종료의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 기왕에 이제 예. 시작을 한 거니까 준비된 것까지만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종료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노인 비하 논란에 이어서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다라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스스로가 밝혔던 이 사실이 가짜냐 진짜냐라는 가족 간의 폭로전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 언론을 보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대한노인회에 가서 내가 어르신을 비하할 리가 없다라며 해명하면서 남편 돌아가시고 18년간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한노인회 분들도 시부모님 남편도 없이 한 집에서 모시고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신우이가 등장을 했어요. 신우이라는 분이. 온갖 거짓말이다. 안 모시고 살았다라고 주장하고 그러자 아들이라는 분이 등장해서 반박을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뒤 수시로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찾아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어쨌든 김혁신 위원장이 시부모와 한 집에서 모시고 사는 건 아니다. 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어요. 모시고 살았다면 예를 들어 한 집에서 모시고 살았다든가의 뭐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 건데 함께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신우이와 옳게 사는 이렇게 사이가 좋은 분도 있지만 좋은 분도 있어요 요새는. 이제 좋지 않는 것이 좀 뭐 많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우이 말을 일부는 또 뭐 믿을 수 없다고 쳐요. 근데 이제 아들이 여기에 반박을 했잖아요. 예. 반박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가 고향에 계셔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엄마가 할아버지 좀 찾아뵈라고 말씀하셔서 할아버지를 찾아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말 자체를 보면 같이 모시고 사는데 왜 찾아보러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18년 모셨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모셨다. 네. 모셨다. 통상 시부모님을 모셨다. 혹은 뭐 부모님을 모셨다. 모시고 18년간 살았다라는 거면 한 집에서 같이 살도 부대끼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정도 나누면서 산 거를 생상할 텐데 그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셨다고 하면 다 집에서 모시는 거 아니에요? 수발드는 것을 모셨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면 거동이랄지 이제 밥 먹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식사하는데. 그러면 그런 걸 도와드리고 아무튼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뭐 수종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예.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같이 안 살고 시부모님이랑 뭘 모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모시고 안 모시고가 일반적으로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죠. 어디 뭐 모임에 갔는데 나도 18년 동안 우리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어. 그런데 저 자리가 노인회를 찾아간 거고 노인의 비화 관련된 자리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저도 시부모님 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뭐 노인들 심정을 잘 안달할지 예. 내가 이렇게 비하할 이유가 없습니다를 변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예. 그러면 당연히 저것을 아무리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사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럼 아주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일시적인 모면을 위해서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마다 마땅하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있다면 지금 사실 저 정도 되면 바로 사퇴하는 게 맞아요. 근데 8월까지 뭐 종료를 하겠다는데 8월까지 할 수 있는지 뭐 하겠어요. 근데 이 와중에 갑자기 나온 게 뭐예요? 대의원제 폐지하고 그다음에 뭐
그 저 뭐죠? 대의원제 폐지를 하겠다고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공천을 바꾸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김영희 혁신위원회는 혁신위원회 처음 할 때부터 이미 불체포 특권이나 꼼수 탈당은 이것은 유장전술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혁신위 위원장의 수락을 맡으면서 개딸들이 요구했던 그 두 가지는 팬덤. 그렇죠. 내가 꼭 실현을 하고 가겠다. 그럼 굉장히 친명과 친화적인 정책인데. 그렇죠. 아니 근데 계속 행보를 보면 그렇군요. 거의 이재명 대표와 막 같은 뭐 그런 길을 걷고 같은 말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혁신위의 목적은 이 두 가지를 만들고 혁신을 그만두는 게 아니었나. 이 와중에도 그걸 하겠다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예. 그러면 혁신위의 역할과 목적은 분명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18년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가족 간에도 진실 공방이 일고 있는 만큼 저 김혁신위원장의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현재까지 뭐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뭔가 추가 해명이 필요한데 추가 해명을 안 하고 있어요. 김혁신위원장이 치욕스러웠다라고 언급했던 금감원 부위원장 시절 연봉이 3억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연봉. 그런데 굉장히 뭐 좋은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 연봉에 그 좋은 집에 시부모님 모시고 산 겁니까 안 산 겁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좀 해명 반박 좀 해주시죠.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 못하신 거죠. 제가 지난번도 언급했지만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은 좀 전달력의 면에서 좀 추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습관화된 것 같아요. 전달력이 안 좋다? 네, 전달력이 부족한 것이죠. 교수님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보면 지식이 되게 높지만 또 전달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분들이 더 잘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셨다라는 말은 18년 동안 한 집에서 모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별했지만 남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추석이든 뭐 날씨가 힘들었을 때도 아들을 시켜서라든지 본인이 걱정해서 그렇게 모셨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냥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잘 보살펴 드렸다라는 뜻일 것이다. 또 그런 저게 왜 나온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노인을 그 혁신위원장 당신이 왜 폄훼했냐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본인은 그런 삶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시를 들었는 것 같고요.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어떤 그 말 뭐 실수도 뭐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자꾸 정쟁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앵커께서도 얘기했지만 어제 전국 뭐 그 교수 협회에서도 뭐 교수 이제 하지 말고 정치하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문으로 계신 분이 조명희 국민의힘 대구 제 지역구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 고문으로 나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협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도 뭐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단지 그 협회가 보니까 총회가 작년에 개설됐고 그 당시 총회만 해도 50명 정도가 계셨는데 김은경 교수에 대한 비판 성명은 8명 정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총교수협회가 김은경 혁신위원에게 교수 그만두고 정치하지 말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쟁을 좀 끊고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뭐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김은경 혁신위원회 개인의 문제를 너무 정쟁화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